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서해안 지역에 100mm가 넘는 비가 오면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고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에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범행 영상의 무차별 확산으로 2차 피해 우려가 나오자 경찰이 유포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자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비리를 몰랐다고 한 조 전 장관과 반성하는 조민 씨의 입장이 다르다고 검찰이 지적하자 반성 취지의 입장을 낸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해 독감처럼 관리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하루 확진자는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서해안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만 이 장대비 속에 주택 인근 비탈면에 흙더미가 무너지고 침수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천 인근과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에선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가 피해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붕괴를 막기 위해 비탈면에 설치된 그물망은 갈갈이 찢겨나갔고 나뭇가지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비탈면이 무너져 흙더미가 주택가 마당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폭우로 중장비 투입이 어려워 복구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쿵 소리 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놀래가지고 출근 준비하다가 이제 119 신고하고. 호우경보가 발효된 서천과 태안 등 충청 서해안 일대에는 침수 등 3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큰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산비탈면에서 토사가 유실돼 사람 몸집만한 바위덩어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돌덩이가 떨어져 내리며 가드레일은 힘없이 찢겨나갔습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도로에 임시로 철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복구가 한창인데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예고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한숨 나고 지금 사는 게 아니래요. 지금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내 정신이 아요. 밤사이 남부지방에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정부는 고립 우려가 있는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호우주의보는 일단 해제됐지만 여전히 굵은 비가 내리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기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모레까지 최대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밤사이 비가 집중됐던 인천에 나가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 부두에 정박 중인 배들이 보이는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인천 연안부두는 비가 오다 멈추기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비구름대에서 잠시 비껴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여객선 운항은 여전히 일부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서해 기상악화로 인해 인천과 인근 섬을 잇는 14개의 항로 가운데 백령도와 연평도 등 3개의 항로에 대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이곳 인천에선 어제부터 120mm가 넘는 많은 비에 지하차도와 도로가 일부 잠기고 전신주,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호우특보가 해제됐지만 수원과 성남, 오산, 평택, 용인 등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동부, 강원 내륙 지역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최대 80mm까지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내일과 모레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부실 대응을 한 의혹을 받고 있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국무조정실의 파악처럼 경찰이 부실 대응을 감추려고 허위 보고를 했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겁니다. 오늘 의혹을 받는 충북경찰이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참사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차량 통제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밝히지 않아 의혹만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바삐 이동하더니 교차로에 멈춰 교통 통제 상황을 확인하곤 다시 출발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일 아침 7시 58분, 지하차도 침수 우려 신고가 접수된 시점 이후 충북 오송파출소 순찰차의 행적입니다. 충북경찰은 지난 15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약 2시간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24명의 사상자가 나온 궁평 2 지하차도에 순찰차가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경찰은 112 상황실 관계자가 지도를 보고 미호천과 가까운 궁평 2 지하차도를 특정해 지령을 내렸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지령이 순찰차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상황실도 근무자가 3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앞서 국무조정실이 경찰의 허위 보고 정황을 파악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경찰이 출동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여전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정부는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기후 대응 민관 합동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이를 포함한 재난 대응 쇄신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소방당국 대응을 감찰 중인 국무조정실은 모레쯤 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난 대응 쇄신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철저하게 감찰하고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정부가 집중호우를 포함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 직속 민관 합동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기존의 체제를 뛰어넘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댐의 용량 측정을 비롯한 현재 수해 대응은 평균 강수량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1년 강수량이 며칠간 집중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와 수치에 근거한 현재와 같은 대응으로는 새로운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한 총리가 보고할 쇄신안에는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에 따른 문책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이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2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대원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수색 작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예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고희동 기자. 네,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구조당국은 새벽 5시부터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구조당국은 인력 389명과 장비 37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지만 대원 4명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천에서는 지난 15일 실종된 벌방리 주민 2명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지난 21일 이후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모레까지 최대 80mm의 장맛비가 예보되면서 산사태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상황이라 실종자 수색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폭염에 이어 장맛비 소식이 이어지는 오락가락하는 기상 상황 속에서 예천을 포함한 경북 피해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무원 등 1,100여 명과 장비 910여 대가 복구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더딘 복구 작업 속에 폭우로 대피한 520가구, 주민 741명은 아직도 임시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 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구속 갈림길에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죄송하다는 말만 뒤늦게 반복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파란색 티셔츠에 검정색 모자를 쓴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인 33살 조모 씨입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고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만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10여 분 만에 피의자 신문 절차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 직후 조 씨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 씨 모발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흉기난동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사법 처리 절차는 본격화했지만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아무 제재 없이 무차별적으로 퍼졌다는 점입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경찰은 계속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상배 기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동 흉기난동 범행 당시 영상이란 제목의 글과 삭제를 요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범행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유튜버까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은 잔혹한 범행 과정이 담긴 동영상 유포에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너무 트라우마가 사실 심했어요. 유족과 생존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관련 영상을 포착하는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와 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반복적인 영상 유포나 게시 행위 적발 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의 호신용품 문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선 삼단봉이나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이 일제히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길거리에 다니기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씩은 그래도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자. 경찰은 피해자 보호팀을 구성해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례비와 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모의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딸과 말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 반성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겁니다. 다만 혐의 부분은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기소를 앞두고 일단 몸을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낸 입장문 일부입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이같이 밝힌다며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고 소송도 취하했다며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부모의 관여 등 공모 혐의에 대해선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입장문 내용을 감안해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 달 26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웃 주민들은 공원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불편을 안게 됐습니다. 이 울타리는 불법이라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경제부 정수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 철제 펜스는 언제 왜 설치된 겁니까? 네, 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8월입니다. 이 아파트는 외부에 공원과 산이 맞닿아 있는데 외부인 출입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입주 직후 입주민들의 투표로 철제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강남구청은 2020년 1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아파트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5월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문제는 강남구청이 이 아파트의 정비 사업을 승인할 때 내걸었던 조건입니다. 단지들이 또 정비사업 계획을 제출을 하잖아요. 요거를 승인할 때 승인 조건이 개방형 건축이었다고 하네요. 네, 아파트 내 보행로를 외부인이 자유롭게 공공통행로로 쓰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주민까지 다 이용하도록 허가를 받아놓고 그 조건과 달리 이번에 이 철제 펜스를 설치했으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벌금을 내거나 하는 처벌은 없습니까? 네. 당시 강남구청은 펜스를 구청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점, 개방형으로 허가받은 걸 어기고 펜스를 설치한 점을 들어 아파트를 고발했습니다. 네. 이 결과 펜스 설치를 주도한 조합장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 위반까지 벌금을 냈는데도 지금도 이 펜스가 존재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지자체 권한으로 이 철거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강남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 철거를 하기 위해선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펜스의 높이가 2m를 넘지 않아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 철거도 힘들게 됐습니다. 강남구청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면서 현재 아파트 관계자와 해결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아파트 입주민의 선의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아파트 내부는 아파트 주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뭐 지자체나 정부가 개입하기도 사실 어렵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강남구청은 앞서 한 아파트 공공보행로에 설치한 펜스를 해체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개인의 재산권이 우선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유지임을 앞세워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일부 신도시에서는 택배 차량의 아파트 내부 도로 사용을 거부해 발생했던 택배 대란이나 아파트를 통행하는 외부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해 논란이 됐던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토지는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공공재의 성격도 강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합의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지자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아파트 주민들이 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점점 더 이 폐쇄적으로 가는 환경이 안타까운데 그럴수록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 사이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이 세밀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금도 덜 낼 것이라고 생각한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일부 1주택자는 오히려 재산세가 늘었습니다. 구청의 항의 민원도 많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37제곱미터 기준 올해 공시가격은 3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오히려 10% 늘었습니다. 집값 하락에 세금도 줄어들 거라 기대했던 주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부의 세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줄여주는 건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죠.
구청엔 항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올라온 경우에는 이제 왜 그러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루에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죠.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가구는 전국 1주택자 1,008만 가구의 12%인 117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집값 하락에도 재산세가 뛴 이유는 세부담 상한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할 때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할 때 산출 세액이 세부담 상한액보다 적어지게 되면 세부담이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클 때 많이 깎아줘서 부담이 적지만 세액이 줄면 공제폭도 줄어 오히려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떨어졌다고 하면은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좀 줄어드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재산 세제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가 자체로 보완이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정부 발표가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세금이 늘어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과 불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도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4회 연속 동결됐는데 대출금리는 계속 오릅니다. 최근 벌어진 새마을금고 사태의 여파도 한몫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김지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연체율이 6%대를 넘어서면서 뱅크런 우려가 불거진 새마을금고. 최근 재예치 고객들이 돌아오면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이면 만기거든요. 5천 원까지는 뭐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일단 괜찮다 그러겠지. 급한 불은 껐지만 새마을금고는 당장 처분 가능한 채권부터 내다 파는 등 현금 확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금을 두둑히 쌓아두려는 겁니다.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새마을금고가 처분한 채권은 약 5조 원. 한 달 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쏟아지는 채권에 은행채 금리가 오르자 불똥은 대출 시장으로 튀었습니다. 신용대출과 주담대 금리가 줄줄이 오르면서 5대 은행의 변동형 금리가 최고 6%대로 대폭 오른 겁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위험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과 한미 금리 역전 등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요인이 계속되면서 예적금 시장도 들썩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이탈한 고객들이 시중은행으로 대거 옮겨오면서 국내 5대 은행의 총 예금 잔액은 한 달도 안 돼 15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새마을금고발 여진이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빚 부담이 한층 커질 거란 우려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진통 끝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죠. 만원 문턱은 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한숨만 나옵니다. 주유 수당에 4대 보험 등을 감안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만 원을 넘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답답한 자영업자 얘기를 이유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2년째 오리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조병진 씨. 내년 최저임금이 또 올랐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최저임금은 2% 3% 오르잖아요. 저희 업종이나 대부분의 이제 소상공인들 매장에서는 5% 이상, 10% 이상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 13,000원을 주고 있지만 일할 사람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홀에서도 뛰고 주방에서도 가갖고 다 체크하고 업주가 혼자서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 실제로 주유수당에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12,900원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긴 지 오래입니다.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이 50% 이상 뛰면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 수준에 달했습니다. 한 조사 결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만 7천 원이지만 직원 월급은 291만 원으로 적자 구조입니다. 직원을 구하는 대신 나 홀로 경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임금으로 지급하는 돈 액수가 더 커져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혼자 운영하는 아울러 사장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릴 수밖에 없었고요.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사실상 삭감이라고 반발하지만 고물가, 고금리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도 독감처럼 관리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할 방침입니다. 남은 방역 조치를 한 번 더 완화하려는 건데 최근 다시 확진자가 3만 명에 육박하는 데다 독감도 계속되면서 우려도 나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엔데믹 로드맵 첫 단계를 추진했습니다. 위기경보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임시선별검사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자율 기조로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엔데믹 2단계가 실시됩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독감처럼 낮춰 관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그동안 국가가 부담하던 검사비와 치료비 일부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변수는 엔데믹 이후 첫 휴가철을 앞두고 커지고 있는 유행세입니다. 한 달 전 10,000명대던 하루 확진자는 3만 명에 육박해 지난 1월 말 이후 최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4주째 1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확진되는 환자가 한 5, 6만 명 정도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3개월 정도 또 유행이 되지 않을까. 여름철이면 잠잠하던 독감도 최근엔 3주째 증가해 유행주의보가 10개월째 유지되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로드맵 2단계 시행 전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어 확산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그리스의 휴양지인 로도스 섬에서 전례 없는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불길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유명 해변까지 덮쳐 주민과 관광객 3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불길이 도로까지 삼킬 듯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하늘은 짙은 연기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러운 대피 명령에 서둘러 배낭을 메고 나온 사람들은 혼비백산입니다. 피란 행렬은 끝도 없습니다. 해변으로 여행 온 관광객들은 한밤중 다급히 구조선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스 동남부 로도스 섬에서 엿새 전 시작된 산불이 방향을 바꾼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하루에만 호텔 3채가 불에 탔고 3만여 명이 실내 체육관과 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연기를 마신 8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최근 그리스를 덮친 수백 건의 산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로도스 섬에서는 전례 없던 수준입니다. 이곳 외에도 그리스 곳곳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불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Μας αφήσανε να καούμε. Δεν υπήρξε ούτε μισή υδροφόρα εδώ πάνω. 수도 아테네가 있는 아티카와 펠로폰네소스 지역에서도 여전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45도에 달하는 폭염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추가 산불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산불은 기후변화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살인적인 더위 뒤에 폭우가 쏟아지고 또 생명을 위협할 큰 우박이 떨어지는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더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기후 현상에 온 나라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오늘은 김자민 기자가 뉴 노멀이 된 지구촌 이상기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침수된 차량이 둥둥 떠다니고 한 남성이 목까지 차오른 물을 헤엄쳐 간신히 나무를 붙잡습니다.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주에 5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4명이 실종됐고 8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 동안 2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We got 3 months worth of rain in less than 24 hours. It came fast and it came furious. 덥고 건조한 날씨로 2달 가까이 산불에 시달렸는데 하루 만에 홍수 피해 지역이 된 겁니다. Our community is facing the awful force and unpredictability of nature and a changing climate. 이탈리아 북부 한 마을을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인근 도시 세르그노의 한 거리에선 쏟아져 내린 우박이 빗물과 섞여 마치 빙하처럼 흘러내려옵니다. 이곳 역시 폭염 뒤에 폭우가 쏟아진 건데 우박과 폭풍우를 동반한 이상 기후 현상을 보인 겁니다.
Infernali, posso dire solo proprio inferno. 문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더 강한 폭염이 예측된다는 겁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내년에 더 극심한 폭염이 닥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로 오가는 이상 기후 현상도 이제는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his is possibly our new normal. A beautiful beach-going Sunday in July can turn into a devastating catastrophe because of Mother Nature. 이 같은 극단적인 날씨는 식량 위기와 사회 취약계층부터 파괴할 수 있어 각국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가 옥중 편지로 이를 다시 뒤집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특별 면회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접견은 허용하되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보건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9일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 공개 직후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이 전 부지사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은 수감자와 칸막이 없이 30분간 면담할 수 있어 특별 면회로도 불립니다. 해당 위원회 소속인 주철현, 김승원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은 면회 목적으로 탄원서 진위 확인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는. 이와 별도로 친명계 중진 안민석 의원도 지난 20일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해 내주 후반 면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건강이 안 좋다고 해 걱정돼 가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야당 의원들의 접견을 막진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진상과 김용 씨를 특별 면회하면서 마음 단단히 먹어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특별 면회도 일반 접견처럼 녹음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교권 추락은 금쪽이 탓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고 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인 거죠? 네, 이 같은 교권 추락이 문제 학생이라도 부모들의 항의를 감안해 처벌을 꺼려하는 학교 현장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학생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학생 지도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고 그에 따라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네, 근거가 있습니까? 지난 2010년 도입된 학생 인권 조례가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한 정책인데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교육감 시절 만든 뒤 서울, 인천, 전북, 충남 등 7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인권 침해 시에 학생이 교육청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또 상벌점제 역시 운영할 수 없는데요.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학생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도 금지됩니다.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본 것입니다.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2018년 2,400여 건에서 지난해 3,000여 건으로 증가했고요. 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은 응답이 3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여권에서는 크게 2가지 갈래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학생 인권 조례는 각 시도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협의를 거쳐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하여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교육감들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조례 전면 개정 의사를 밝혔고요.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조례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일부 법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갈래는 뭡니까? 교권 강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당정이 이번 주 26일 협의에 나서는데요.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 인권 조례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다면서 아동학대 면책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생 간의 폭행뿐 아니라 교권 침해 내용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교육위 이태규 간사가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과 교육지휘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있어서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민주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법안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학생 인권 조례 때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지.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교권 추락은 금쪽이 탓의 느낌표는 권리엔 의무도 필수로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학생 인권도 존중하지만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경기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했다는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보면요. 권리뿐 아니라 수업 시간 준수를 포함한 지켜야 할 의무도 담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권리는 교권 침해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어준, 선 가짜뉴스 후 취재입니다. 제가 첫 번째 물음표에서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숨진 교사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여당의 삼선 의원 연루설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김 씨는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 이 사건에 연관됐다고 했다가요. 해당 학교가 연관 정치인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자 하루 만에 이를 정정하고 취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제가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거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혹 제기한 말과 그 다음에 한 말을 들어보면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이런 건데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뭘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한 겁니까?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교사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돈 건 전날 밤인데요. 관련 학생이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초에 사는 삼선 의원 한기호 의원의 손녀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근거로 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한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김어준 방송에서 의원실의 사실관계 확인을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사자 확인도 없었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김 씨는 2021년 세월호 고의 침몰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같은 해 보궐선거 이틀 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를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선생님이 당시에 오세훈 후보를 직접 보신 거죠? 그 선글라스 끼고 키 큰 사람으로 한눈에 이 오세훈 씨구나 금방 알겠대. 도와줬기 때문에 같이 밥까지 먹으러 갔다? 그때 그 집이 원래 그전부터 생태탕을 잘해서 생태탕을 먹은 기억이 나요. 지난해 대선에선 김건희 여사의 줄리 음모론을 집요하게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이나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선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 미디어 법률단과 윤재욱 원내대표 등 3선 의원들은 각각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당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어준 선 가짜뉴스 후 취재의 느낌표는 말이 칼보다 무섭다로 하겠습니다. 네.
한의원은 연루설이 가짜로 드러났지만 혼외 자식설을 포함한 각종 루머들이 떠돌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김 씨는 구독자가 130만 명이 넘는 영향력 있는 방송인인데 아니면 말고식, 댓글만 보고 하는 가짜뉴스 유포는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삼연속 540도 회전을 유일하게 해내는 발레리노 다니엘 심킨이 심사위원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그는 K-팝과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듯 가볍게 공중을 날고 3연속 540도 회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17년 만에 서울 갈라 공연에선 발레계 최고 스타 다니엘 심킨. 10대 때부터 각종 대회를 휩쓸며 콩쿠르의 왕자로 발레 경력을 시작한 그가 서울 국제무용 콩쿠르의 첫 심사위원으로 방한했습니다. Done many competitions actually in my childhood and younger years, and they were a big part of my life, and it was quite an experience to be judging competition for the first time. 미국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를 거쳐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해외 무대에서 만난 한국 무용수들에 대한 칭찬을 빼놓지 않습니다. Korean dancers were always very strong in the ballet competitions. Also, the style is quite sophisticated and very clean and very, I would say, there is a great base which the Korean schooling is giving the Korean dancers. 30대 중반에 접어든 이 발레 스타의 관심은 무용과 기술의 결합. 무대 밖 체험을 통해 무용을 좀 더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도전을 즐기는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K-팝 가수들과의 협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Dance is involved in K-pop very strongly, so dance is universal.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오늘은 주로 서쪽으로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중부지방과 호남으로 또 내일은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60mm까지 세찬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따라서 특보가 내려지는 지역들이 더 확대될 수 있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어지겠습니다. 호남에는 150mm 이상, 충청과 지리산 부근, 경남 해안으로 120mm 이상, 대구와 경북 내륙으로도 100mm 이상이 전망됩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이 30도, 청주 3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를 살짝 밑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수도권과 영동 지역의 비가 수강 상태에 들 수 있겠고요. 모레 다시 전국적으로 내리긴 하지만 늦은 오후면 남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